네, 안녕하세요. 주쌤입니다. 지난번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영상 올리고 나서요. 조회수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우선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한 영상도 올리긴 했었거든요. 그런데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 같아서 바로 내려버렸습니다. 그래도 기왕 유튜브 올리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영상 위주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한동훈 관련 영상 두 번째로 들고 와봤습니다. 반응 좋으면 또 관련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요.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한 번씩 보시고 시청해 주시는 것을 먼저 권장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을 해봤었는데요.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합니다.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들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헤드라인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요. SNS 댓글이었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전 대표가 SNS로 존재감을 점차 드러낼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12월 16일 대표직에서 이렇게 물러났었죠. 이후 칩거 생활에 돌입한 지 약 2주도 채 안 돼서 댓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게시글에 첫 등장하게 된 것이었는데요. 참고로 송 대변인은요, 한 전 대표와 정치적인 호흡을 맞춰왔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. 이 한 전 대표 사퇴 후에 송 대변인 역시도 12월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직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건데요. 이러한 게시글에 한 전 대표가 고맙습니다 라고서 한 줄 문구를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. 물론 이 문구 자체만 봤을 때는 한 줄이긴 하지만요.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 마련이잖아요. 한 전 대표가 이전에 사퇴하면서 물러났을 때 지지자들한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계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와 연장선으로 이 고맙습니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요. 한 전 대표가 곧 정치 일선에 그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하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어서 한 전 대표는요. 12월 28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. 바로 무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게시글이었습니다. 물론 사퇴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당연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.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탄핵 정국 속에서 칩거 중에 있다 보니까요. 이 SNS를 통해서 애도 메시지를 표하기도 했었죠.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요. 사고 다음날 바로 그 무안공항으로 달려가서 유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. 참 상당히 엇갈리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 한 전 대표, 윤 대통령, 이재명 당대표 모두 다 그 현재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액션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원래 정상적이라면 윤 대통령이 그 유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했었겠죠. 아무튼 anyway 여기까지가 SNS상에서 한 전 대표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존재감을 내비추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게 SNS였다면 다음으로는 그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나오기 시작합니다. 대표적으로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. 방송과 언론사 등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정계 복귀 관련해서 언급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. 라디오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죄짓고 도망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라는
그런 이제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. 또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뭐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다라고서 언급을 하면서도 일부 의원들, 최근에는 정성국 의원 역시도 때가 올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전 대표를 이렇게 비난을 해왔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요,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일명 그 당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넘기자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홍 시장의 경우는 그 비상계엄 사태 때 한 전 대표를 그 레밍이니 배신자니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여러 비난들을 해왔었던 인물이잖아요. 이 한 전 대표 사태 이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졌다가 이번에는 약간 그 비호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홍 시장이 자체 면죄부를 한 전 대표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그 주변 인물들이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띄워주면서 이제는 목격담 정치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한 전 대표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. 팬카페가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건데요. 이 팬카페에 한 이용자가요. 강남 봉은사 스타벅스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면서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되면서 또다시 언론에서는 이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앞서 한 전 대표는 그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자맹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어나가던 시기에 각종 목격담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뭐 양재 도서관에서 목격했다 또는 뭐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.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그 목격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와 여론을 확인하면서 결국 당대표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요. 비대위원장직 사퇴 후 화려한 그 당대표 복귀 때처럼 이번에도 그 조기 대선을 대비한 그런 목격담 정치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은 어떨까요? 이미 주식시장에서는요, 한 전 대표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한 전 대표의 사퇴 후 주가가 이렇게 대폭 폭락을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. 그래서일까요? 세력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 전 대표와 배우 이정재와의 친분 관련해서 뉴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이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 역시도 그 정치권에서 워낙 그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좀 궁금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긴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배우 이정재 씨는요, 넷플릭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동창으로 밥 한 번 먹은 것이다 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어떤 모멘텀으로 종목들을 움직이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. 현재까지 한 전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은요, 다소 내려간 상태입니다.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거진 비슷비슷하긴 한데요. 한 전 대표가 그 칩거에 들어간 사이 홍준표 시장이 한 전 대표를 소폭 앞지르는 그런 경우가 늘기 시작했고요. 탄핵 전국 속에서 각종 언론에 그 얼굴을 많이 이렇게 내비추고 계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두 자릿수로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를 압도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한 전 대표 조기 대선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? 일단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, 이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 할 듯합니다. 왜냐? 이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요,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지만 될 텐데 아직까지 그 헌재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이 탄핵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한 전 대표가 그 전면에 나서기까지는 아직
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. 또 최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여론조사도 심심찮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, 극우 세력 목소리가 강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정계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요,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갈등이 또다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. 이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, 세력 싸움이기도 합니다. 이 한 전 대표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, 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, 반대로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, 본인에게 있어서도 큰 그런 정치적인 과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. 유튜브에 그 재미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또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투표도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. 댓글에다가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. 커뮤니티에 제가 투표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